직접 후원한 파트너를 성장시키고 함께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야말로 리더십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리더십 보너스와 엘리트 보너스의 변화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 맞춰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유산화 안에서 진정한 리더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 요건과 구조를 전면적으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보너스 구조 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핵심 개념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제너레이션 트리는 바이너리 트리와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커미션을 받고 있는 바이너리 트리, 즉 후원수당 계산 기준이 되는 구조는 변경되지가 않습니다. 이 제너레이션 트리는 몇몇 보너스 산정 시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실적 점수 흐름이나 커미션 산정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너레이션이란 단순히 여러분과 파트너 간의 스폰서십 연결 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도를 보는 방식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이 여러분들이 현재 후원 수당을 받고 계시는 근간이 되는 바이너리 트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직접 후원한 브랜드 파트너가 여러 명이 있으실 텐데요. 이분들이 바이너리 트리 내 배치 위치는 정말 제각각일 것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 후원하셨던 분들은 여러분들의 빛이 바로 아래에 있으실 수도 있고요. 비교적 최근에 후원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트리 최하단에 배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 새롭게 말씀드리는 제너레이션의 개념은 이러한 배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제너레이션은 단순히 스폰서십 관계에 따른 구분을 의미를 합니다. 즉 트리상의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직접 후원했느냐를 기준으로 세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누군가를 내가 직접 후원해서 나의 틀이 최하단에 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후원을 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여러분의 첫 번째 제너레이션입니다. 1 제너레이션입니다. 이렇게 직접 후원한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1 제너레이션이 됩니다. 가족도로 비유하자면 여러분과 자녀 사이의 일촌 관계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러한 1 제너레이션이 또 다른 사람을 직접 후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는 두 번째 2 제너레이션이 됩니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손주를 낳은 것과 같은 개념인 거죠. 이촌 관계, 즉 여러분으로부터 두 단계 떨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제너레이션이 직접 누군가를 또 후원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세 번째 제너레이션이 되는 것이겠죠. 이 제너레이션의 구조는 이론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3세대까지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리더십 보너스와 엘리트 보너스의 기준이 바로 이 3제너레이션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너레이션이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장기 보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제너레이션 개념을 기반으로 우리는 앞으로 사장님들께서 본인의 제너레이션 트리, 즉 스폰서십 기반의 조직 구조를 허브 시스템을 통해서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후원한 첫 번째 제너레이션, 그들이 후원한 두 번째 제너레이션, 그리고 세 번째 제너레이션까지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팀의 스폰서 구조 전체가 시각적으로 표시가 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허브에서는 제너레이션 트리를 열어보시면은 내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점을 실감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저희가 이 새로운 제너레이션 구조를 도입하고 시각화된 트리까지 제공을 해드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앞으로 새롭게 도입 때 리드 보너스가 바로 이 제너레이션 구조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세대 제너레이션이 얼마나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이 리드 보너스를 받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유산화 리더십 보상은 조직의 크기보다는 리더로서의 영향력과 후원에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평가가 됩니다. 지속 가능하고 진정성 있는 리더십,
이제는 그 가치가 정확하게 측정되고 보상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제너레이션 구조가 어떻게 리드 보너스 계산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보너스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리더십 보너스입니다. 이 보너스는 여러분의 리더십이 성장하고 그 리더십 아래에서 함께 성장하는 팀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상과 혜택이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실적 점수, 즉 세일즈 포인트의 3%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비즈니스의 규모만으로 리더십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리더십 보너스는 성장을 위한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여러분들의 액션, 행동, 그리고 영향력, 그리고 모멘텀을 기준으로 보상을 결정을 합니다. 보너스를 산정하는 기준은 총 3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유지 조건입니다. 유지 조건은 여러분이 직접 후원한 첫 번째 제너레이션 파트너 중에서 디렉터 이상의 직급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13주 내에 최소 1회 이상 50점 이상의 후원 수당을 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가 기준점이 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리더십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성장하고 있는 파트너의 수를 의미하고요. 이 자체가 리더십의 깊이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후원 조건입니다. 리더로서 여러분이 얼마나 새로운 리더를 양성하고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여러분의 세 번째 제너레이션 내에서 최근 52주 안에 디렉터 이상으로 신규 승급한 파트너의 수를 확인하고 그 해당 파트너가 최근 13주 내에 50점 이상의 후원 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은 그 숫자가 모두 집계가 됩니다. 즉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리더 성장에 복제력을 보는 항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맥스아웃된 비즈니스 센터의 수를 기준으로 비즈니스 전체 규모와 리더로서의 영향력 또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항목은 기존 리더십 보너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리더십 보너스는 총 6단계의 레벨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레벨은 유지 조건과 후원 조건을 충족한 인원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레벨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의 곱셈 배수가 더 높게 적용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있는 리더십을 발휘했는지에 따라서 전 세계 세일즈 포인트의 3%를 나누는 이 쉐어에서 더 많은 지분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곱셈 배수에 여러분들이 맥스아웃한 BC의 개수를 곱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리더십 보너스 쉐어의 총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쉬운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후원한 첫 번째 제너레이션 파트너 중에서 10명이 유지 조건을 현재 충족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나의 이제 후원 조건에서는 나의 세 번째 제너레이션 내에서 후원 조건을 충족한 신규 승급자가 6명이라면은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리더십 레벨은 2레벨이 됩니다. 이 레벨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곱셈 배수는 1.5인데요. 이 배수는 여러분이 맥스아웃한 비즈니스 센터의 수에 곱해져서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약간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의 맥스아웃한 첫 번째 BC는 한 주만 맥스아웃 되더라도 인정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2개 이상의 맥스아웃 BC를 인정받으시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연속 맥스아웃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제가 첫 번째 BC를 맥스아웃 시켰다면요. 당연히 나의 처음이긴 하지만 첫 번째 맥스아웃 BC이기 때문에 바로 한 개가 인정이 되지만요. 내가 다음 주에 두 번째 BC를 맥스아웃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두 번째 BC가 2주 연속으로 맥스아웃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한 개만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지나서 여러분들이 그 2개의 BC를 다시 한번 맥스아웃을 하시게 된다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2개의 맥스아웃 BC가 모두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는 예시를 예로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총 2개의 맥스아웃 BC를 인정을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리더십 레벨 2에 해당하는 1.5의 곱셈 배수를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1.5 총 3개의 쉐어를 받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께서 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서 리더십 레벨 5를 달성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곱셈 배수는 3배로 올라갑니다.
같은 두 개의 맥사웃 BC에서도요. 3을 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총 6개의 쉐어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즉 동일한 비즈니스 규모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리더십 레벨에 따라서 받게 되는 보너스는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단순히 큰 조직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팀원들을 성장시키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보너스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조금 작더라도 강한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하신다면 더 높은 리더십 레벨을 달성하실 수가 있으시고 더 많은 쉐어를 받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리더십 보너스 개편으로 인해서 쉐어 한 개당 금액이 기존 대비해서 최소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여러분의 리더십과 노력에 대한 더 큰 보상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결국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리더십 보너스에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멋진 리더십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충족하셔야 되는 필수 조건들이 있겠죠.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후원수당 자격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1개 이상의 맥스아웃된 비즈니스 센터를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맥스아웃 BC는 조건 없이 인정이 되지만 2개 이상의 맥스아웃 BC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주 연속 맥스아웃을 달성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는 직급에 제한은 없지만 1개 이상의 비즈니스 센터를 맥스아웃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실버 디렉터 이상만 도전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리더십 레벨을 최소 1단계 이상 달성하셔야 합니다. 즉 내가 아무리 많은 맥스아웃 BC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리더십 레벨을 달성하지 못하신다면 보너스의 대상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즉 단순한 규모보다도 실제로 유지와 후원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이 보상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개편된 리더십 보너스는 2025년 10월 11일부터 정식으로 적용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기존의 베스티드나 그 외의 자격들은 더 이상 인정이 되지 않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보너스가 매주 산정이 됩니다. 자, 이번 변화의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 하나입니다.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에게 더 큰 보상을 제공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유지와 후원이라는 핵심적인 리더십 활동을 일관되게 실천해 나가시는 분들이 더 큰 그 보상을 통해서 팀 전체의 성장과 함께 조직 전체가 혜택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리더십 보너스의 목적이고요.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